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예, 지금 몇 기인가요? 6기예요? 벌써 6기 이렇게 되시네요. 서산 아닌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잘 오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분들은 귀한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서대에서 이 과정이 벌써 6기라니까 굉장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최초 시작할 때 제가 왔었거든요. 와서 제가 강의 들은 건 아니고 최초 할 때부터 이렇게 또 몇 마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고 여기 올 때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옵니다. 한서대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훨씬 그 이상의 정말 훌륭한 대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대학이라는 말에 손색이 없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우리 한서대학교죠.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타가 공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산에 20전투 비행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산 공항과 더불어서 민항과 더불어서 한서대학교의 이 위상과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민생 토론에 오셨을 때 4,27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산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4,270만 평.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그 면적의 4분의 1이 우리 서산과 관련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전투 비행단이 우리나라의 15개 비행장 중에서 가장 큰 비행장이거든요. 활주로도 2,743m짜리 2개가 있고 2번 있고 유도로가 4개나 있고 해서 공항 중에서 제일 큰 공항입니다. 전투기가 뜬 그런 공항이잖아요. 이런 공항을 이용해서 2028년도 개항 목표로 서산 민항이 이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서산 민항이 단순히 국내만 오가는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민항으로 뜨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국제공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상에도 국제공항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국내 공항으로 끝나는 공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안 돼서 500억 미만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시작을 합니다. 해서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공항이 돼야 되는 것이죠. 4,27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MRO라든가 항공 클러스터 이 지역으로 우리 서산이 아주 굉장히 뜨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은 이제 공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길이 생기면서 이 공항이 있는 곳에 철도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철도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내포 태안철도, 충청 내륙철도, 그리고 동서횡단 내륙철도. 이 철도가 우리 서산과 연결되는 철도인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야 돼요. 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우리 충청권 지역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습니다. 동서횡단 내륙철도는 이제 13개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 서산시가 출발점이 되겠죠.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까지 충남에 5개 시군이 관련돼요. 이제 충북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청주, 증평, 괴산. 조금 더 가면 이제 경북하고 연결돼요.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전부 13개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330km 정도 됩니다. 7조 한 몇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다 보면은 예산이야 또 변동이 있겠죠. 이 부분이 우리 서산이 출발점이죠. 경북 울진에서 볼 때는 우리는 종착점이죠. 그래서 우리 서산이 굉장히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는 늘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것을 예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남북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동서로 가지고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남북과 동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 그대로 그런 철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타로 한다는 것은 예타가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언제 이게 완성이 되고 될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 비예타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상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가 말 그대로 예타로 하지 말고 이 동서로 연결됐을 경우에 관광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체로 볼 때 동맥, 정맥, 큰 이런 핏줄만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신경까지 발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실핏줄 전부 연결이 돼 있어야 건강한 피가 다 온몸을 구석구석 돌면서 우리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토적인 이 철도는 기간 산업이고 어떤 발해 개념을 넘어서 발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얘기 오래전부터 썼잖아요. 10대 경제대국을 넘어서 전 세계 6대 강국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10대 강국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6대 강국에 들어가 있어요. 2023년 8월 6일자인가요? 미국 US 뉴스지에 10대 전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발표한 게 있어요. 1위는 어딜 것 같아요? 당연히 전 세계 경찰국가 미국이겠죠. 2위는 어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6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7위는 어디예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9위가 아랍에미레이트. 10위가 이스라엘.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말은 아주 진부한 얘기예요. 경제적인 측면만 그렇고 강국 순위로도. 그리고 군사 강국. 6대 강국 순위인데 1년 지나고 나니까 5대 강국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5대 강국 순위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6대 우주 강국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마무시한 나라가 지금 돼 있죠. 근데 이런 나라,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철도가 남북으로만 돼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동서도 돼 있고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더 G2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바닷길은 이미 뚫렸죠. 금년 5월 8일 날부터 6박 7일간 일본의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의 기룡시를 거쳐서 부산항으로 6박 7일간 일정으로 이미 한 번 11만 4천 톤급 국제 크루즈를 떴어요. 11만 4천 톤급. 이게 얼마나 큰 배인가. 잘 감이 안 오죠? 배 길이가 290m입니다. 290m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200m보다 또 90m가 또 290m. 높이가 아파트 11층 높이에요. 승무원이 1,100명 타요. 전부 총 타는 이 수용 인원이 3,790명. 그 배가 어디에 떴었다고요? 우리 서산 대산항에 떠서 그렇게 다녀왔어요. 내년에도 또 뜹니다. 내년에도 5월달. 날짜는 확정이 안 됐지만 똑같이 11만 4천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또 이제 뜨는 겁니다. 백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국제 크루즈선이 뛰다 보니까 중국에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에 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준공이 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배를 하나도 못 두고 있잖아요. 그 못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시작할 때부터 제가 부시장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아직까지 배를 못 띄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한번 터져서 또 이제 멈췄죠. 뭐가 터졌죠? 코로나19 때문에 또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민선 8기 돌아가지고 이 중국과 배를 띄는 것을 시작하다가는 또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전에 국제 크루즈선을 먼저 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약사항에 국제 크루즈선을 넣은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올인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 무력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띈 거예요. 뚫고 나서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다 전 세계에서 서산 대산항이
국제 크루즈가 뜨는 항구라는 게 이미 이제 쫙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에서 7대 크루즈 도시로 딱 명명이 돼버린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뒤로. 그래서 우리 서산이 초대를 받아요. 크루즈 무슨 회의 있을 때마다. 그 우리 팀장들, 과장들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이 7대 크루즈 도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중국에서, 아까 그 얘기 하다 말했죠. 중국에서 국제 크루즈선을 이제 뜨는 걸 보면서 우리 국제 여객선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먼저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안에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 항운 해운 그룹에서 조박 사장님 등 9명 일행이 우리 서산을 찾아와서 베니키아 호텔에서 저를 만나고 놀이도 하고, 또 그 뒤로 우리 또 그 부사장이 오기도 하고 몇 번의 이런 논의를 거치면서 지금 아마 좋은 소식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금방 제가 하늘길, 바닷길 이렇게 했는데 철길 얘기했는데 고속도로가 또 필요하죠. 이제는 서산에서 대산까지 국도 29호선 이거 공약상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해서 어디에다가 무해도를 뚫어야 될 것인가,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이전에 이 어떤 그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어요. 지방도 649호선을 사이드로 뚫어가지고 이 어떤 그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 크게 큰 길은 다 뚫어놨어요. 우리 서산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6년도에 삼수만에 제가 있을 때 시장할 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득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했죠. 2번까지는 떨어졌지만 3번째 삼수만큼은 반드시 내가 달성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 2월 3일자로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예차가 통과가 됐는데 그 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또 올라가잖아요. 나들목 2개를 추가하다 보니까 한 2,700억 정도가 또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또 예타를 또 했어요. 예타를 4번째 한 유일한 그런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서산 당진간 이 25.3km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에요. 이거 참 도로 한번 뚫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9,073억인가 그 뒤로 9,042억으로 또 조정된 것 같긴 한데 9,000억이 넘는 그걸로 최종에 이제 금액이 확산돼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속도로를 우리 서산지 지명을 갖게 되는 고속도로를 갖게 된 거예요. 서산 당진간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예요. 영덕에서 경북 영덕에서 당진까지 와 있는 고속도로, 이것을 서산 대산항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25.3km 4차선. 그래서 서산 당진간 고속도로 연결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다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명칭 바뀌어야 되겠죠. 고속도로 이런 그 명칭은 처음과 끝을 이어서 이름을 되게 붙여요. 경인선 하면 뭐예요? 서울에서 뭐 인천까지 연결되고, 경부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것처럼 그 뭐라고 이름이 될까요?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예요. 우리가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중에 대산 당진 요 구간 요거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지명을 가진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제 무슨 고속도로요?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제가 지금 4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늘길, 바닷길,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 철도, 고속도로 이렇게 4개. 4대 교통망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4대 교통망을 모두 갖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서산이라고. 서울도 못 갖는 걸 우리는 갖는 거예요. 서울은 항구가 없잖아요. 백길 없어요. 서산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서산이 지도를 놓고 보세요. 허리에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이 허리에 해당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서산이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뿐인가요? 길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시장을 2번 하고 지금 3번째 하면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부분, 이완석 시장이 시장을 하면서 서산을 발전시키는데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최종 목표지는 뭐였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길. 길이에요, 길.
길 놓기 위해서 제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얘기예요. 이완섭 시장 2번이나 하고 그동안 했는데 서산에서 한 게 뭐 있냐? 한 게 뭐 있냐요? 한 게 뭐 없나요, 제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금 1조 2천억, 3천억 되는 예산 가지고 제가 당장 몇 개월 내로 1년 안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라고 시장 뽑은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레이아웃을 그리는 일을 하는 게 시장이지, 당장 임기 중 4년 동안에 뭐 저거 이완섭 시장 때 한 거야, 저거 아무개 시장 때 한 거야, 이거 하려면 건물 몇 개 줘놓으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뚫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건축 한번 하려면 자고 나면 몇 층씩 올라가요. 근데 그 이전에 기초 닦는 게 얼마나 걸려요? 그게 제일 오래 걸려요. 기초만 딱 닦고 나면, 건설해 보시는 분들 더 잘 알겠지. 자고 나면 몇 층씩 올라가요.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이런 분들은 뭐 자기 임기 중에 있을 때 뭔가 폼 잡고 뭐 해놓은 거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기초를 닦는 일. 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놔야 되겠다. 길이 뚫려야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든지 상업 뭐가 지구가 되든지 뭐가 돼요. 여러분들 동네에 아파트 한번 들어올 때 아파트부터 공사가 금방 되나요? 길부터 다 나야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것처럼 길이 중요한 거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길이 우리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고 시발점이고 정착점이 길입니다. 길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잔뜩 덤불이 잔뜩,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데 이 가시덤불을 누군가는 밟고 지나가야 거기가 좀 눌리고 밟고 이렇게 해서 길이 오솔길이라도 생겨요. 그 다음에 거기가 오솔길이 생겨서 저기로 뺑뺑 돌다가 거기 밟고 다니다 보면 좀 넓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욕심의 동물, 욕망의 동물이에요. 비가 오면 질퍽거리니까 자갈도 깔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털털털털 하니까 아스콘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판하게 잘 되지 않겠어요? 뭐 구름마루 다니다가 이제 양이 안 차요. 2차선은 다 4차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 길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길이 뚫려야 주변에 뭐가 인프라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동서명단 내륙철도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무슨 예타를 얘기하고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지금 우리 세대에서 그걸 얘기합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뚫어놨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길은 뚫어놓으면은 누군가는 사용하고 밟고 지나게 돼 있다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솔길 생기면 반드시 거기가 고속도로가 될 수 있는 거와 이치가 똑같죠. 가시덤불을 밟고 가지 않는 한은 영원히 거기는 미지의 세계로 남는 거죠. 우리나라 국토를 딱 열십자로 딱 도로망이 뚫린다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 이루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길을 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해서 바닷길을 뚫으려고 노력을 했고, 공항을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고속도로 뚫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국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추진했던 그 길.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만 한번 뚫으려면 그 금방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기반을 위해서 뭐든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민선 8기 돌아가지고 지금은 길 뚫는 거에 크게 역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시청사, 종합문화예술타운, 장애인 복지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 길 한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남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산이 아닌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산 아까 제가 잘 오셨다고 그랬죠? 서산의 서자가 상서로울 서자를 써요. 임금왕변의 몇산자의 어조사 이자. 상서롭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명에 상서로울 서자를 쓰는 지명이 서울에 서초가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산이 상서로울 서자를 써요. 이게 정말 좋은 글자입니다. 성명학자들은 상서로울 서자를 이름자에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무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자에다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클테자가 좋은 글자거든요. 아주 좋은 글자예요. 너무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리석을 우자를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이름자에 너무 좋은 글자가 있어도 안 좋다는 거죠. 잘 이 균형 감각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만큼 좋은 글자예요. 그러면 그만큼 좋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 서산은 좋은 지역이겠죠.
서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써놓고 한번 보세요. 산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파자를 하면 임금왕자 하나가 있고 몇산자 하나 있고 또 산자 있죠. 두 개를 산자를 갖다 붙이면 날출자가 나오죠. 그러면 서자에 남은 건 어조사 이자 말률 이자 이것만 나와요. 뭐뭐의 파자를 하면 임금이 나오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서산이에요. 대통령이 나오는 땅, 그런 의미로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서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으뜸이고 최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사실 맞느냐? 제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서산은 물산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육해공 다 가지고 있어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전국에서 세 번째 넓은 땅 면적, 육지 면적, 평야 면적을 가지고 있고 쌀 생산량도 전국 세 번째예요. 축산업의 1번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량 한우, 우리 대한민국 소들의 아버지 소가 서산소예요. 거기 한우계량사업소에 있는 소들은 한 100여 마리가 시수소가 있어요. 89마리인데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마리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 소들은 한 마리가 15억짜리, 20억짜리예요. 그거 파는 게 아니죠. 그 소를, 그런 소를 만들어내려면 그 정도의 가치가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한우계량사업소에 있어요. 전국에 널려져 있는 우량 한우 98%의 정액을 우리 서산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축산업의 일반지. 또 서산 갯마을로 대표되는 우리 수산업, 농소축 1차 산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서산은 인류 기업이 13개나 들어가 있어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KCC, LG화학, 현대드레시스, 현대모비스, SK온 등등 인류 기업들 540개 기업이 중견기업 이상들이 있고 조금 작은 기업까지 하면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서산에 있어요. 서산은 기업 도시입니다. 스산 이게 아니에요. 시골 그렇게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전 세계에서 5대 갯벌 중에 하나 가로림만 가지고 있어요.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 가로림만. 가로림만을 이용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타가 탈락되긴 했습니다만 예타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세계 5대 갯벌. 대한민국 환경 생태가치 1호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그거 다 발표가 이미 됐죠. 2016년도에 생태가치 1호 해양 가로림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흑두루미가 2만 마리밖에 없어요. 그 중에 70% 14,000마리가 찾아드는 천수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가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한 천수만. 내년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ADB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열려요. 26개, 27개 나라 사람들이 우리 서산을 찾을 겁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올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 TF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에 세계 청년대회가 또 열려요. 2027년도에 천주교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2014년 8월 17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왔다 가셨잖아요. 2027년도에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면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교황님이 국제성지이기 때문에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해미 성지는 2020년 11월 29일 날 국제성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 30개 국제성지가 있어요. 그 중에 교황청에서 교령으로 승인된 성지가 15개 있어요. 그 15개 중에 해미 국제성지가 11월 29일, 2020년 11월 29일 날 성지가 됐죠. 필리핀에 아시아에서 필리핀 하나, 우리 해미 없어. 아시아에 2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있어요. 국제성지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도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카톨릭만 얘기하면 또 불교 얘기해줘. 불교, 보원사지를 비롯해서 근대 불교의 중흥조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분이 경허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경허스님이 우리 천장사에서 수도를 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전부 다 만공스님, 해월스님 이런 분들이에요. 유명한 수월스님 뭐 이런 분들. 불교적으로도 우리 서산이 이게 대단한 거죠. 보원사지만 하더라도 거기 잔디밭에 널려있는 거기에 보물이 5개가 있어요. 수조, 보물 102호. 이렇게 2개 단가지 서 있죠? 103호. 그 옆에 5층 석탑이 있어요. 104호.
그다음에 저쪽 산 쪽으로 가면 탄원 스님 그 비가 있어요. 그 비와 보승탑과 보승탑 비가 있어요. 105, 106호. 그 야외만 해도 보물이 5개 있어요. 그 5층석 탑을 지금 국보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종대왕 태실이 또 있어요. 명종대왕 태실이 운산에 태봉산 위에.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높아요. 보물로 제가 시장할 때 지정을 해놨어요. 그것을 지금 다시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 문화적으로 이런 곳이 우리 서산이라는 거예요. 해미읍성 여러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충청 병마 절도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조선 팔도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병마 절도사잖아요. 충청 병마 절도사.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시를 전체 아우르는 최고 실권자. 충청 병마 절도사 종이품. 그분이 230년 동안 태종 17년 1417년에 처음 축성을 시작해서 4년 걸렸어요. 세종 3년 1421년에 축성이 완료돼가지고 완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1421년부터 청주로 이설될 때까지 1651년까지 230년 동안 충청 병마 절도사가 있던 곳이 해미읍성이에요. 우리가 충청의 맹주입니다. 맹주. 자,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왜 거기서 순교를 당했을까? 행정권과 병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천주교를 박해했잖아요. 인근에서 천주교를 믿다 이렇게 걸린다든가 그분들이 잡혀오면 해미읍성으로 끌려와서 그 옥사 있잖아요. 거기서 치조를 받고 거기 호야나무에 매달려 죽고 자리깨돌려 죽고 이런 그 아픈 역사를 갖게 된 거예요. 충청 병마들도 행정권과 병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잡혀왔은 것이죠.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우리 해미읍성이에요. 제가 아까 서산의 서자를 얘기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으뜸이고 최고를 얘기한다는 거. 그 해미읍성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웅으로 수상받은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초급장교 시절에 1579년 35살 때 10개월간 해미읍성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근무하면서 초급장교를 근무하면서 병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역량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거북선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고 아니겠어요? 서산에서 태어난 분이 최고든지 태어나진 않았어도 서산과 인연을 맺은 분들은 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치원 최고 가는 분 아니에요? 당나라 29살 때 빈곤과 합격해가지고 최초로 태수 왔던 곳이 우리 서산이에요. 부성 태수로 7년 동안 왔다 갔어요. 미국, 그 중국의 시진핑이 그 치원의 시를 읊고 그러잖아요. 치원 선생도 우리 서산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5,000원짜리 이유곡 그려져 있죠? 5만원짜리 신사임당 그려져 있죠? 모자지간에 영정사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종상 화백인데 그분이 서산과 관련이 있어요. 서산서 살았어요. 그분 아버지도 사시고 이종상 화백을 제가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을 제가 드렸어요. 인선 발기태 와가지고 최고 가는 분들이 다 서산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동 이런 동요 작가 윤석중 선생, 청춘예찬, 민태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서산 출신이에요. 다 그 분야의 최고 아닙니까? 이 서산에서 관련된 것들은 다 최고가 되고 최고를 지향한다. 이 아까 상서로 서자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 잘 오셨다는 얘기는 서산의 이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 가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 검찰지청장, 법원지원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 오시면 외지에서 오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1년쯤 있다 가실 텐데 기왕이면 서산에 주민등록을 하시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그러면 서산에 세금도 내고 서산 공기를 마시면서 서산에 나는 음식을 먹고 서산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서 가게를 이루고 뭔가 입지를 펼쳐나가는데 서산과 전혀 아무런 인연이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건가라도 남겨놓으면 좋지 않겠냐. 기왕이면 있는 동안에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좋겠다. 그냥 흔적 없이 왔다 가면 사실혼으로 살다 가는 것이고 주민등록 해놓고 가면 법률혼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혼으로 산 것보다 법률혼으로 했던 게 훨씬 그 상스러운 기운이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산을 떠나서 어딜 가시더라도 이 서산과 인연을 맺었던 것이
근거도 있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상서로운 복대국기라는 교훈이 따라다닐 것이다. 승진도 더 잘 될 것이다. 서산에 있던 분들이요 다 잘 됐어요. 두 분이나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분은 법제처장 하고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 저하고 이제 끝에 잠만 다른데 이 서산에서 다 좋은 데로 펼쳐 나가더라고요. 상서로운 기운 때문에. 이 으뜸 관련된 얘기 앞으로도 잔뜩 있는데 그 얘기만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증명했죠. 상서울 서자 정말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런다고 그랬죠. 그 얘기 하도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은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근데 투명하게 하려면 독단적으로 독불장관식으로 하면 투명하게 할 수 없죠. 클린 행정.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저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클린 행정. 클린 행정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행정을 하면서 깨끗하게 투명하지 않게 한 건 없다.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 왜 의견도 안 듣고 뭐 독단적으로 했냐 이거는 잘못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다 절차를 거치고 모든 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도 제가 레이아웃이라는 얘기했죠. 레이아웃을 그리는 기초를 그리는 미래를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런 화가의 역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해요. 저는 채색을 하는 제가 만일 화가라면 붓을 들고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 역할로 저는 만족을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거기다가 채색까지 하는 것까지 하는 목표로 두진 않고 있어요. 왜? 내가 밑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채색은 그 다음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밑그림이 중요한 거죠. 시작을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진행을 못해요. 시청사 입지 결정이 출발점이에요. 입지 결정을 안 해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입지 결정 해놓으면 절반 이상은 다 한 거예요. 그거 어디다가 정할 거냐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뭐 그거 입지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 하다가 코로나 핑계대고 중간에 멈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정책적인 것을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다 결정했잖아요. 결정하는데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다 절차를 거쳐서 입지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9군데를 다 조사하고 점수 매기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왜 제가 그 욕먹을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 정했다고 그러는 얘기 안 그래요. 소각장 결정, 입지심의 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절차와 투명하게 저는 그것만 담보시킬 뿐이지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건 당연히 관여해야 되죠. 그래서 클린 행정을 하고 레이아웃을 그린다. 밑그림을 그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종합문화재사원 다 입지 결정했잖아요. 결정해놓고서 어디다가 배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산을 이제 용역을 해서 이게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해서 나오면 중앙부처 또는 도한테 이거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도비 좀 더 주시오. 구비 좀 더 주시오.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어디다 결정을 안 놓고 정부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다 결정해놨어요. 다 입지 다 결정해놨어요. 밑그림을 다 이제 그려 나가는 일만 있어요.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OS 오픈 행정을 하고 OS 오픈을 생활화하자. OS 오픈.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예요. 5가지 S를 잘하자. 5가지 품을 잘 팔자. 이거예요. 5가지 S는 뭐냐면 S로 시작하는 이니셜인데 첫째, 미소 행정, 스마일 행정, 친절한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한테 항상 미소 짓는 얼굴 해라. 친절하게 해라. 제가 인상이 별로 썩 밝질 못해요. 인상 자체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지금 좋아진 거예요. 자꾸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따라도 아참 내가 웃어야지. 여기 미소 짓고. 제가 미소 질 때는 괜찮아 보이죠? 미소 안 지면 싸우는 사람처럼 화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무서워해요. 우리 집사람도 저 가만히 있으면 뭐 고민하느라고 가만히 있으면 막 무섭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자꾸 미소 짓는 행정, 친절한 행정. 스마일은 만국 공통어예요. 웃는 얼굴에 침 맺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웃는 사람한테는 치알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진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치알딘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호감 갖는 얼굴을 갖는 사람은 법정에서도
낮은 형량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미소 짓고 얼굴 좋은 사람한테는 일단 호감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절한 행동 하나. 두 번째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이 복잡하다고 우리 인간 자체도 복잡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단순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행정도 간단 명료하게. 저기 다 어르신들 노인 양반들이 주로 사시는데 그분들한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몇 항에 의거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또 법률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풀어서 써주고 쉬운 말로 하고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그런 행정을 하자. 또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면 안 되겠죠. 저 사람 접근하기 너무 복잡해. 너무 주파나 튕겨. 그 사람 접근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쉽고 단순하게 보이면 사람이 쉽게 오잖아요. 근데 제가 복잡하게 보이진 않는데 예력에 보이고 날카롭게 보이니까 나는 어려워서 잘 안 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심플 행정을 하자. 심플한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소프트한 행정을 하자. 소프트한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공직을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경직되게 봐요. 공직의 문턱이 높다고 봐요. 공무원들 접근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 인식을 깨자는 거죠. 소프트한,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행정도 그렇게 하자.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자. 이런 거예요. 법과 제도와 질서를 딱 지켜서 그걸 근본으로 일을 하되 그 속에서도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민원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대방한테 유리한 쪽으로 융통성 있게. 이게 소프트한 행정, 소프트한 사람, 소프트한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이걸 제가 소프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번째는 지금은 스피드 시대예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잡아먹는, 이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스피드 시대. 그런데 그 스피드 시대에 행정이 굼뜬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스피드 행정을 하자. 신속한 행정을 하자. 빠른 행정을 하자. 그리고 뭔가 반응이 빠른 사람이 되자. 스피드한 사람이 되자. 뭔가 움직임이 있고 뭔가 무슨 얘기 딱 하면 바로 촉이 탁탁탁 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굼뜨고 도대체가 뭘 지시를 해도 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러면 벌써 뒤처지. 인정을 못 받죠. 스피디한 행정을 하자. 신속한 행정을 하자. 빠른 행정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빨리빨리. 외국에 가면, 외국 식당들 가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저도 그 경험 해봤어요. 프랑스에 갔더니 달팽이 요리 먹으러 갔더니 거기 딱 들어가면 이탈리아 사람인데 빨리 한국 사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영국 웹스터 사전에 빨리빨리라고 그 단어가 있대요. 근데 확인 안 해봤지만. 근데 뭐라고 해석해봤느냐? 한국 사람의 조급한 성질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들 커피 빼먹죠? 돈 넣고 누르고 그거 나올 때까지 진득이 기다리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서 또 한 번 누르고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들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눌러놓고 그 진득이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문 닫히라고 또 누르잖아. 그 1, 2초를 못 참고. 이게 한국 사람 민족성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굼뜨면 되겠어요? 스피드 행정을 하자. 마지막은 스마트 행정을 하자. 스마트 행정. 앞에 4개 다 좋아요. 스마일, 심플, 스피드, 소프트 뭐 이거 다 좋아요. 근데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빈틈이 있으면, 허점이 있으면, 완벽하지 못하면 이거 문제예요. 이거 10년 후, 20년 후 소송 걸리고 콤마 하나 잘못 찍고 토시가 하나 빠져서 문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행정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 교정 보는 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행정. 사람 보고서 스마트하게 생겼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빈틈이 없이 잘생기고 하는 것들을 스마트하다고 하잖아요. 행정도 스마트한 사람이 스마트하게 하자. 그리고 기왕이면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하자. 외모가 외형이 내면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형식주의 배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면이 올곧게 알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비군복 입어보세요. 아무데나 털투덕이 앉아요. 그러나 넥타이 쫙 매고 구두 쫙 신고 이렇게 옷 깔끔하게 입으면 아무데나 앉습니까? 외모가 중요해요. 깔끔한 모습에서 깔끔한 내면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 사과 한 박스 살 때 포장을 같은 값인데 포장을 잘 해놨으면 그 사과 사겠지. 포장 대충 해놓은 거 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품은 5가지 품을 잘 팔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품을 팔고 있나요? 이품 팔고 있어요. 이분 밥 먹는 데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품을 잘 팔자. 이 품의 의미는 뭐냐?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신조가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라고 이런 이품 팔자 이런 것을 소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선적으로 한다는 생각 갖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할 것만 하고 불필요한 건 안 하는 거죠.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 이게 이품이에요. 그 다음에 손품. 손을 잘 쓰자. 손을.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SNS 세상이에요. 직접 가서 만나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자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손편지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손편지를 많이 써요. 어떤 행사 때는 반드시 제가 손편지를 써서 보내야지 인쇄 탁 쳐가지고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손편지 받은 분들 많이 있을걸요? 제가 직접 다 씁니다. 하룻밤에 뭐 거의 10통 가까이 되는 편지도 할머니한테 쓰고 학생들한테 쓰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하자는 거죠. 네. 손편지 대통령한테도 써봤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 이분들한테 제가 편지 다 썼었어요. 효과가 있어요. 예산실장한테 또 보내. 왜?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반드시 봐요. 그거는 본다고. 문자 보내고 손편지를 잘하고 이 손품을 잘 팔자.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발로 가요. 이제 입, 손, 발. 발품 행정 잘 팔자. 현장 행정, 확인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고 확인 행정, 현장 행정. 다 아는 거라 하더라도 저도 노력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머리로 올라와요. 도품 행정하자. 지금 창의 시대 아닙니까? 머리를 써서 해야 되지. 그냥 설례답석 전임자들,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다. 0.001mm라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게 창의적인 거다. 창의적인 행정을 하자. 도품 행정을 써. 머리를 써서 일하자. 그 다음은 심품 행정이에요. 마음 심자.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하자는 거죠. 아까 제가 OS 얘기했는데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심품 행정, 마음을 열고 하는 진정성 있는 감동 행정, 감사 행정 이거 하자는 거죠. 한 번 가서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또 가서 또 하고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 예산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 서산 민항 진짜 돼야 됩니다. 이거 진짜 꼭 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정성이 통한다. 정성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회 소품 행정을 하자. 제가 5가지 했죠? 근래 5가지. 그건 파예요. 파트너십 행정을 한다. 그 다음에 파죽지세 같은 행정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혼자 할 수 있는 행정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 혼자 태어났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관계의 동물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십을 안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파트너십을 갖겠다고 제가 소신이 있는데 파트너십을 팽개치면서 한다면 그 독불장군이고 독선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 소신이 그건데 파트너십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자. 그런데 좋은 관계가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왜?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오로지 날 공격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데서 갭이 생기는 거죠. 파트너십 행정. 독일의 이 문학자 한스 크롭사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진짜 전 그거 실감하거든요. 너와 나의 만남이다. 만남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만남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리고 파죽지세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단 결정이 되면 파죽지세 같이 추진해라. 밀고 나가라. 그게 제 신념이에요.
저보고 추진력 강하다는 얘기 가끔 하는 분들 있더라고. 제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결정이 되면 하는 거죠. 왜 좌고우면 합니까? 누가 반대하고 옆에서 뭐 이렇게 자꾸 찌른다고 그만두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초록광장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고 왜들 난립니까? 다음에 선거로 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불과 한 1년쯤 지나면 다 되고 나면 그때 다 가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옳았는지. 나는 내가 시장이 돼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왜 배나라 감나라 뒷다리 걸고 앞다리 걸고 그 난리 부르스냐 이거지. 책임은 내가 질 건데. 그래서 파트너십과 파죽지세. 마지막이 이제 라인데요. 라인업이에요. 라인업. 라인업은 뭐예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재적소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라든가 뭐든 체육 경기를 보면 축구를 예를 들죠. 11명이 뛰는데 포지션을 갖다가 손흥민을 넣었다 매치하고 누구를 넣었다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포지션. 공무원들을 어디에다가 적재적소 배치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도 정말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말 중요한 부서에 앉히면 되겠어요? 그 라인업 구성. 그게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이에요. 클레오파트라 행정을 제가 이제 숫자만 따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창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사뿐만 더 쓸게요. 일명 가나다라 리더십. 첫째, 항상 조직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리더의 어떤 그 덕목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같이. 두 번째, 나죠 이제 나부터 솔선수범. 리더는 솔선수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열심히 해요. 솔선수범 보여주려고. 다 함께. 이 파트너십이에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여러분 라디에이터 아셔요? 조정 역할 하는 거. 어떤 그 냉각기 역할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자동차에서 라디에이터 역할, 조정, 화해 이런 것들을 뭔가 또 하는 역할이 리더에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다라 마주보기를 잘해야 된다. 마주보기. 혼자 하면 안 된다. 독단적이 하면 안 된다. 마주보고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고 대화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바로 봐야 된다. 어떤 상황을 직관력, 통찰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없이 엉뚱한 현장을 보고서 딴 생각을 하고 잘못 보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바로 봐야 된다.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된다. 가나다라마 사안 해결 능력, 조정, 화해 이런 것들, 이해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돼요. 이런 민원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사안 해결 등 이렇게 됩니다. 가나다라마 아는 뭘까요? 한번 질문 좀 해볼까요?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나올 텐데. 아래 위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상하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리더가 돼야 말빨이 느끼고 뭐가 되는 거죠. 위한테만 잘하고 아래한테만 막 다그치고 뭐하고 이건 보스 개념이고 뭐 리더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래 위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래 위로부터 신뢰받는 리더가 돼야 된다. 가나다라마바사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된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그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리더 자신도 아우라와 포스와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거리 막 더 물에 물 탄 듯 스레스 탄 듯 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알았어 해봐. 방침도 없고 지침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가나다라마바사 차죠. 이제 리더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맨날 거기 앉았는데 맨날 똑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뭐예요? 챌린지, 도전해야죠. 그냥 하던 것만 가만히 쓰고 인기 채우고 날라오면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타인 배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 배려가 안 되면 국가 간에도 전쟁이 나는 거죠. 배려, 이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나 모르겠네. 소와 사자의,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했어요. 각자 최선을 다했어요. 소는 열심히 풀 뜨다가 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는 짐승인데 소는 열심히 풀을,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떠다 줬고, 그래서 사자는 또 열심히 고기를 물어다가 소를 줬네. 소가 고기 먹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 맞으니까 둘이 마주 앉았어. 우리 여기서 멈추자, 끝내자.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둘이 각자 한마디씩 했어요. 소가 그랬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 다했죠. 사자도 한마디 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자신을 위한 최선이지 상대방을 위한 최선이 아니었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마누라 소는 풀을 좋아하니까 풀 뜯어줘야지. 풀 뜯어줘야 되는데 자기 중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거, 배려,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다 마바사 자차카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아까 했잖아요. 파죽지세, 추진력. 리더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안 했나? 그게 이제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자! 가자! 나가자! 이거예요. 리더는 치고 나가야지. 야, 하자! 근데 할 수 있어. 하자! 나가자! 가자! 막 이거예요. 하가나. 그래서 제가 가나다 리더십 더 하고 싶어도 시간 지났네요. 주제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 오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